윤석열과 한동훈 완전히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두 번 다시 이렇게 결합할 일이 없습니다. 전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90도 폴더 인사하면서 서로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복귀해보면 진짜였습니다. 김경률이 김건희를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비유하면서 갈등이 촉발됐었죠. 윤석열이 한동훈을 믿는 내 동생 한동훈을 국힘 비대위원장에 꽂아서 앉혀놨는데 배신을 때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천 갈등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죠. 서로 자기 사람을 꽂으려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부산 수영구였죠. 장해찬 공천. 그래서 윤석열은 장해찬을 공천하고 한동훈은 또 자신의 사람을 공천하고 해서 서로 결국에 끝까지 서로 가서 결국에 한동훈이 공천한 국힘에서 공천한 사람이 이겼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완전히 인간적인 배신감이 가득 차고 증오만이 가득합니다. 서로 같이 붙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으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칠 것인지, 검찰 권력이 현재는 윤석열한테 있잖아요. 지금 검찰 독재공화국이라서 검찰권은 모든 거 하는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왜 칠 것인지 말 것인지 왜 못 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범죄 혐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모든 것을 다 공유해요. 공생관계죠 때문에. 죽으면 죽고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관계. 윤석열과 김건희가 300회 넘게 카톡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김건희가 그 당시에도 여러 수사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러면서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은 김건희가 이랬으면 조국 가족이 가만히 있었으면 동정론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죽은 듯이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게까지 가족 전체를 치지는 않았을 건데 멸문치화까지는 시키지 않았을 건데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으로 미뤄봐서 저는 김건희가 조국 수사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 대통령 부인으로서 여러 국정 상황들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인사라든지. 그것도 녹취록에서 이미 서울대 소리에서 방영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로 미뤄볼 때 김건희와 한동훈이 주고받았던 카톡의 내용은 수사 상황에 관한 것일 수가 상당히 있다는 얘기죠. 윤석열의 성격상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질 않잖아요. 관여를 않잖아요.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큰 것만 한다는 얘기죠. 이 친구는 윤석열은 술만 먹고 큰 말로만 지시하고 끝이죠.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기진 않죠. 디테일한 것은 김건희가 챙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녹취록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카톡을 24자리의 비번을 걸고 철저하게 보호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카톡 내용이. 오픈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지니까. 완전히 끝나니까. 그런 비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와 한동훈은. 서로 그렇게 친밀한 사이라고요.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근데 웃긴 것은 한동훈은 뭐 수사 관련된 총장이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당신 왜 300회 넘게 김건희와 카톡했냐고 물어보니까 윤 총장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연락이 안 되면 김건희하고 했다. 그 얘기 뭡니까? 여러 보고할 자료들 대신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300회 넘게나 하냐고 그걸. 보고할 자료들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러면은 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수사 기밀에 관한 사항들을 유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지금 야당이 집요하게 한동훈 잡을 때 좀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어요, 집요하게. 디테일하게 아주. 그래서 서로가 윤석열이 한동훈을 쉽게 공격은 못 하는 거예요. 확 풀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을 코너까지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야. 조국을 코너까지 몰아붙이니까 조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당까지 만들어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만들어서 12명의 국회의원들 배출하고 거기에 당수도 우뚝 섰잖아요. 조국이 큰 정치인이 돼버렸잖아요. 한동훈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가 함부로 공격을 못합니다. 공격을 하면 한동훈은 깔 수가 있어요. 코너까지 몰리면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코너 몰리면 뭐든지 깐다니까. 그래서 미원을 하되 그냥 지켜만 가둬놓고 관리하는 정도만 생각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한동훈에 대한 관계는. 한동훈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되죠.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돼서 결국에는 본인도 죽게 될 운명에 처할 겁니다. 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 민주당 다 펴두고 있잖아요. 자, 국민의힘 내에서도 또 반대파 의원들은 또 찬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본인도 정치를 계속 해야 되고 국민의힘을 장악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당대표 선거든지 어떻게든지 그 차기를 노리든지 해서 대통령 후보든지 해서 나가야 본인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어요. 너무 많잖아요. 본인 딸 관련해서 너무 혐의가 많잖아요. 전자책을 5개 쓰고 뭐 논문을 6개인가 쓰고 고1, 2 때 그런 앱도 발명하고 뭐 발견해가지고 앱도 출품하고 논문 대필 작가도 지금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봉사시간 2만 시간 말이 됩니까 이게. 탈탈 털면 조국보다도 100배 더 1000배 더 나와. 알렉사는. 그러니까 본인 가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본인의 여러 범죄 혐의들이 있잖아요. 또 채널A 관련해서 여러 사주한 의혹들이 있는 거야. 너무 그 심각한 거죠. 언론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채널A 사건, 고발 사주 사건. 한동훈이 직접 다 관련돼 있다라고 다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윤석열 한동훈이 주범이라고 지금 다 믿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동훈도 국힘의 당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윤석열이 좌시하지 않죠. 윤석열이 방해 공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를 한 번 더 꾸리겠다라고 지금 결론을 하고 있잖아요. 비대위를 한 번 더 꾸려서 시간을 벌면서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또 국힘의 대표를 또 한 번 세우려는 야욕을 윤석열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한동훈은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그 국힘당 지지자들 대상으로는 지금 1위입니다. 지금 국힘 당대표 1위 후보예요. 전국민 대상으로는 2등이에요. 보니까 유승민이 1등이고 한동훈이 2등이에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 범죄 혐의 공동체도 서로 죽일 수도 없는 관계. 하지만 서로 국힘을 먹으려고 지금 서로 야욕을 꿈꾸는 그런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가능해요. 이건 윤석열 쪽에서 슬슬 이제 한동훈에 대한 비위 혐의를 언론을 통해서 슬슬 흘릴 겁니다. 그러면서 압박을 할 거예요. 언론을 서서히 악화시키겠죠. 한동훈에 대한 여론을 서서히 악화시키겠죠. 야당도 동조할 겁니다. 한동훈도 지금 언론사 쪽에 인맥이 상당히 많아요. 현직에 있을 때 서초동 편집국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언론사들 기자들 법조 출입 기자들 전담이었다고 합니다. 한동훈이 담당이었대요. 그래서 그쪽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인맥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검사죠. 정치 검사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을 좌지우지하고 언론을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참 믿겨지시나요? 특수검사들이 언론사 기자들한테 정보를 줘야 언론사 기자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아부하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정치부 기자들과 법조 출입 기자들과는 차원이 다르죠. 자, 어느 정도는 그런 여론도 감내를 하겠죠. 어느 정도 작은 수준에서는. 하지만 본인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들게 되면 한동훈도 폭발해서 결국에 자멸의 길로 가게 될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범죄 혐의 공동체들이 좋게 끝나는 역사가 없습니다. 벌써 균열이 생겼잖아요. 싸우잖아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간에 치고받고 죽기 살기도 싸우잖아요. 이게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예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얘네들 말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김건희 계속해서 지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로 아예 종적을 감춰서 보이질 않고 있어요. 투표도, 사전투표, 총선거 투표도, 사전투표도 몰래 하고 갔다라는 전언이 있어요. 대통령실도 그것을 인정을 했죠. 사전투표를 이태원 집 근처에서 하고 갔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일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드러는 나지 않겠지만은 뒤에서 마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속성상 가만히 있을 성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김건희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윤석열은 상당한 인지 부조화 상태에 있어요. 김건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김건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대통령이죠. 제가 봐서는. 김건희 녹취록에서도 김건희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윤석열은 김건희를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야. 지키지 않으면 공면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건희는 천공에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공에 의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다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천공의 말이라든지 그동안 천공과 윤석열 김건희 간의 스승과 제자와의 사이로 볼 때 스승의 말을 전혀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가 천공을 맨 처음 알았고 그 후에 윤석열을 천공한테 소개시켜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공의 지시에서 윤석열이가 천공의 말에 의하면 천공의 지시에서 검찰총장을 사직 시기를 조율해서 관두었고 대통령에 출마하라고 해서 대통령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얘네들은 천공이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들어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천공이 하나하나 다 코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공과 김건희가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국정에 반영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까지도 저는 관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윤석열이 사전 투표한 장소가 부산의 강서구 명지동이에요. 명지동 2000번지입니다. 2000번지. 이천수, 이천공. 천공의 이름이 이천공이잖아요. 이천공. 개명을 했다고 하는데 천공이에요. 천공. 근데 2000번째 가서 투표하라고 하니까 투표했다라고 다 생각이 되는 거야. 그걸로 봐서는 아직도 이 윤석열 김건희는 이 무속에 휩싸여 있다. 천공의 지시를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정말 걱정입니다. 아직도 이 무속 프레임, 천공, 국졸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졸은 하나의 상징적인 거죠. 하지만 입증되지 아니한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것은 국정농단입니다. 러시아 말기의 라스푸틴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무속사회입니다. 무속사회. 조선 말기에도 똑같죠. 조선 말기에도 그 무속 때문에 망한 거예요. 민비가. 똑같습니다. 지금도 천공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망해가고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몰해가고 있어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지금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외환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듭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최초라고 그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김건희는 뒤에서 섭정 상황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상황은 또 우리 천공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밖에 나오도 못하고 있어요. 비난 여론 때문에 영문이라는 자가 밖에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범죄 혐의는 가득합니다. 범죄 혐의가 기올백 뇌물을 받고 또 뭐 했습니까? 주가 조작을 하고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했잖아요. 엄마와 함께 장고 증명을 하고 본인 아직 혐의 최종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주범이 누가 범인이라고 그럽니까? 주범이 김건희가 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당 사건의 주범이 김건희가 주범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주범이. 김건희가 다 뒤에서 했다라고 진술서가 있더만 보니까 진술한 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잔고 증명 위조 사건도 김건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도이치모터스가 아니고 코바나 컨텐츠 감사가 관련돼 있잖아요. 상호 신용문구 직원도 본인 친구고 다 그래 보니까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겠어요? 본인 가족들 범죄 혐의만 막는데 급급하다고요. 지금 대통령과 윤석열 김건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한심합니까? 진짜 이번에 일찍들한테 할 말 많아요. 부산에 7천억짜리 병원 하나 세워준다고 했다고 막 짓습니까? 탄핵 저지선, 헌법 저지선 막아달라고 호소하니까 막 찍어줘요? 7천억 그 뇌물 아닌가요? 뇌물? 선거법 위반이죠. 윤석열이 사전투표하러 가서 부산대병원 가서 7천억짜리 약속하니까 부산 경남이 다 가서 찍어줬잖아요.
충분히 200석 이상으로 탄핵시킬 수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건 그건 탄핵감입니다. 그건 사전 관건 선거 대통령이 개입한 거죠. 선거에 전국에 다니면서 천주 넘게 약속하고 그거 다 관건 선거고 지금 선거법 위반이야. 이거 탄핵해야 돼요. 이거 미친 나라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는 계속해서 나대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계속 당분간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에 어떻게 해서 권력을 유지해서 3년 동안에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왜곡해서 김건희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든 또 다른 본인들이 내세울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 겁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내세울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이용해서 수사권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할 겁니다. 계속해서 시도할 거예요. 송영길 대표 구속됐죠. 지금 조국 대표도 지금 구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면 구속됩니다. 다행히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면 살겠지만 지금 그래요. 지금 위험합니다. 조국 대표도 처지절명의 위기 순간 이재명 대표도 여가저가 엮어서 또 구속을 시도할 겁니다. 구속을 시도할 겁니다. 윤석열은 그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야당 대표들을 다 구속시키려고 할 겁니다. 셋 다. 뭐라도 한 개라도 잡아서 그러고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 진짜 난 사람이에요. 하나도 지금 안 걸렸잖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3년 내내 키울 겁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차기 대권 주자를 키울 겁니다. 김건희가 직접 나설 수도 있어요. 대통령 하겠다고. 불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세뇌시키면 되잖아. 국민들을. 3년 내내 방심이 장악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유일임이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방심이 유일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방통위는 본인 김홍일 검사인가요? 검사 통해서 본인 후배인지 선배인지 갖다 놓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인간은 계속 3년 동안 3개월만 세뇌 당해도 변하는데 3년을 세뇌시켜보세요.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학력이 높아서 고등학교가 지금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학력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많이 깨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골수 분자 이찌기들이 35%나 됩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35%가 똘똘 뭉쳐서 투표해보세요. 투표율이 70%가 안 넘으면 무조건 지가 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위험한 정권이에요. 위험한 정권. 자,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으면 몰래 영부인이 사전투표를 하고 갑니까? 11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진짜 창피하지 않아요? 김건희의 모습. 어떻게 몰래 사전투표를 하고 가냐고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로 처참하죠. 처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국이 완전히 안개 속이고 제가 봐서는 앞으로 1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격변기를 겪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 법안 갖다 밀어붙여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망하는데 3년 더 가면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검법 계속 갖다 밀어붙일 겁니다. 윤석열은 검찰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혼란이 되겠죠.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 막 할 겁니다. 윤석열 물러나라고, 김건희 물러나라고, 특검법 수용하라고 계속 할 겁니다.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죠. 이직들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이번 찍은 그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7천억에 나라를 팔아먹습니까? 부산대병원 7천억 증축해준다니까 그렇게 좋아요. 뇌물 받고 부산 경남 사람들 그 병원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까? 줘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예산 안 주면은? 천조 공약을 약속하고 다녔다고. 그래서 그 하나도 못 지키 공수표야. 입 벌고 나니까 입만 나벌거리고 지키질 않는다니까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말로 안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그런 정국이 될 거예요. 정말로 끔찍합니다. 경제는 계속 안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계속 부도내가지고 일본에 팔아먹을 수도 있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108석을 줬는데 108석씩이나 100석 이상씩이나 줬다고 고맙게 생각할 것 같아요. 윤석열이는.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자, 국힘의원들 제발 각성하세요. 특검법 다 찬성하세요. 특검법 찬성해야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절단 난다고. 특검법 하나만 통과돼도 윤석열은 끝납니다. 끝장납니다. 거기서는 뚝이 무너져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최상병 특검 통과시킨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다고 하잖아요.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2개를 한다고 합니다. 하고 만일 부결이 된다면은 그것을 마일리지를 쌓아서 22대 국회에서 5월 말일날 개원하죠. 거기서 이제 시도를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법안입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돼야죠.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지혜로운데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도 똑똑합니다. 그만큼 멍청하지 않아요. 윤석열한테 언제까지 노예로 그렇게 붙들려서 할 겁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윤석열, 한동훈과의 앞으로 역학 구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과연 한동훈이 정치를 완전히 그만둘 것인지, 새로 재기해서 정치에 성공하게 될 것인지, 윤석열이 한동훈을 실 것인지, 김건희가 정치에 나설 것인지, 얼굴을 세상 밖으로 드러낼 것인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김건희가 나온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꿈이 차기 대통령 김건희였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꿈꾸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1년 동안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댓글을 남기게 되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출이 많아져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알찬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자, 윤석열 탄핵돼서 그만두는 날까지 열심히 같이 달리자고요.